반갑습니다. 넥스트먼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DB하이텍이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자 댓글을 좀 늦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7일자에 제가 DB하이텍을 찍었었는데 이때 재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한번 볼게요. 댓글을 보니까 DB하이텍 분석이 정확했네요. 느낌표 재무적인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무적인 분석을 오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주가가 오늘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단 하나의 사유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일반 있죠, 엔터주나 아니면 가치주 아니면 기타 등등 주보다 기술주가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SK하이닉스 떨어진 거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게 덩치 큰 코스피 2등 종목이 마이너스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주가 지금 오늘 완전 많이 빠졌거든요. 관세가 이렇게 큰 이유를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세를 부과를 하죠.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관세라는 게 소비자한테 결국 부담을 주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만약 인플레이션 올리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하면 미 연준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합니다. 못해요. 미 연준이 존재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고용 극대화를 위해서이고요. 그 이전에 먼저 따라오는 게 미국의 물가 안정화를 만드는 데가 미 연준이에요.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기구이거든요. 이렇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면 미 연준은 금리 인하 못해요. 맞죠? 이러한 부담감 그리고 공포감이 엄습하니까 관세 부과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기술주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DB하이텍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DB하이텍의 주가가 반등을 하고 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관세 문제에서 한 발 정도 물러나줘야 돼요. 그래야지 DB하이텍 같은 기술주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DB하이텍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주의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한 말이지만 수급 때문입니다. 자, 2024년도 12월부터 볼까요? 2024년도 12월부터 본다고 하면 12월 1, 2, 3 넉 달이죠. 4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까지 매집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집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기관을 또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골고루 밸런스 있는 수급 체제가 모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많은 수급의 주체들이 DB하이텍의 미래는 밝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매도보다 매수가 많은 매집의 형태가 취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DB하이텍은 기술주죠. 기술주인데 미래가 담겨있는 기술주예요. 미래가 담겨있는 기술주. 왜 그럴까요? DB하이텍은 그겁니다. 그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력 반도체 쪽이에요. 이 전력 반도체가 어디 들어갈까요? 자동차도 들어가고요. 2차 전지, 하이브리드, 심지어 내연기관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나중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래가 담겨 있는 그런 종목으로 외국인이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 외국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투신이랑 기타 금융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일단 기술력이 더 뒷받침은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전력 반도체가 나중에 쓰여질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재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재무 지표보다는 이 매출액을 따라가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BPS 가는 경우 있죠. 이렇다면 현대차랑 기아는 주가가 BPS 들어가요. 그리고 SL은 얘는 예외고 화신이나 화신 1차 밴더도 BPS 들어가죠. 근데 2차 밴더로 들어간다고 하면 EPS나 OPS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밴더예요. 2차 밴더. 자동차 2차 밴더. 태양금속 같은 애들요. 이번에는 뭐 정치 테마주로 가긴 했지만 과거에 정치 테마주 없을 때는 2차 밴더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DB하이텍은 주당 매출액 S페이스 따라서 주가가 따라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굵직굵직한 것만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도 하락을 하죠. 그리고 매출액이 살짝 반등을 하니까 주가도 올라가요. 그리고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지죠. 이제 좀 굵직하게 볼게요. 매출액이 확연하게 올라가니까 주가도 확고하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매출액이 갑자기 확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도 같이 급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보를 하다가 주가도 행보하죠. 나중에 다시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회복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선 반영돼서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는 차츰차츰 떨어지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딱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매출액이 한 2030년, 한 2028년, 7년쯤에 좀 확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측치가. 이거 증거사 리포트마다 다 달라가지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분명 있다는 것은 이런 기대감이 분명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가는 매출액을 따라간다 하죠. 미래의 매출액을 따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매출액을 2025년도 한번 봐야 돼요. 2025년도의 매출액을 보면 되겠죠. 컨센서스로 보니까 확실히 매출액은 2024년도 대비로 본다고 하면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 상승 폭이 그리 크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2022년도 때 매출액이 절정을 찍고 나서부터 2024년도까지 매출액이 역성장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2022년도에는 1조 6천억 나왔죠. 그죠? 근데 2023년도에는 1조 1천억으로 크게 하락을 합니다. 아까 주가가 급락한 거 보였죠? 매출액이랑 함께. 그게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12월 달 역시 2023년도랑 비교하면 보세요. 300억 정도 역성장을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갈 때 매출액이 드디어 성장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하다가 플러스 된 거예요. 다른 기업이랑 비교하면 이거예요. 다른 기업들 보면 실적 볼 때 계속 손실, 적자 났죠. 그죠? 그러다가 2025년도 들어오면서 흑자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흑자 전환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업체들은 좋다는 그런 내용을 압니다. 근데 매출액이 역성장을 하다가 드디어 플러스 된 성장이 나왔다. 이런 말들은 아마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주가가 매출액을 따라가는 업체는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이 다른 종목보다 좀 분석하는 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액이 확실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던 겁니다. 4개월 동안 재무적인 분석을 하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던 이유는 이 많은 매집이 들어왔던 이유는 방금 봤던 역성장을 하던 매출이 드디어 플러스화가 반대로 그러니까 선성장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아직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결론이 나오죠. 오늘 주가의 전반적인 하락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은 DB하이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DB하이텍 자체 종목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할게요.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게 아니고요. 왜 하락을 했냐? 대외 변수 때문에 하락을 했다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DB하이텍의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좀 뭔가 완화가 되는 그런 다시 이슈가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된 부분 내가 한 2달 정도 유예를 시켜주겠다면 그것도 완화거든요.
그러한 발언이 나올 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보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올해 매출액 낸 거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한 거 보니까 중기적인 측면 혹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재무적인 분석하려면 사업보고서 그리고 그 재무제표 다 뜯어서 다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볼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금 10분 넘어가지고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면 뭔가 재무제표 하나 다 뜯어서 한번 분석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디바이텍 재무제표 분석한 거를 사업보고서 분석한 거를 가지고 영상 촬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